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3장의 1강입니다. 자, 첫 시간이고,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반응을 정의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기본 개념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요거예요. 친액체가 무엇인지, 친전자체가 무엇인지, 일단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친핵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친전자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응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또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친핵체, 친전자체. 친핵체는 영어로 nucleophi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친전자체는 electrophile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로부터도 알 수 있는데, phile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무엇을 좋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은 뉴클레오가 뭐예요? 뉴클레오스. 핵을 좋아하는 물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친핵체잖아요. 친핵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핵과 친한 성격. 핵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핵체, 뉴클레오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냐면 전자가 부족한 원자에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예요. 전자쌍을 제공해.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전자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전자쌍을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전자가 부족한 원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친핵체라고 부르는 거야. 친핵체.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원자에 전자쌍을 제공하여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화학종, 즉 전자 풍부한 화학종, 그거를 친핵체라고 부릅니다. 친핵체. 중요하니까 용어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친핵체는 지금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이제 루이스 산염기 정의가 있었죠. 그 루이스 산염기 정의를 좀 도입을 해보면 친핵체는 루이스 염기적인 성격과 좀 유사합니다. 왜? 루이스 염기가 뭐야? 전자쌍 주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 염기적인 성격과 유사하고 가장 대표적인 친핵체의 종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친핵체는 보통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이렇게 나타내요. 뉴클레오파일의 줄임말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친핵체를 나타내는 이제 약어죠.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친핵체다. 자, 친핵체는 이제 원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산소, 뭐 황, 질소, 그다음 뒤쪽에 보시면 할로젠, 탄소 이런 것도 있고요. 수소, 인, 파이 전자쌍까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산소 친핵체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친핵 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나 알코올 같은 거, 이것들은 이제 중성. 지금 제가 약간 파란색 빛이죠? 이렇게 파란색 빛으로 되어 있는 거, 약간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청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은 중성 상태의 친핵체들이에요. 중성 상태.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 그게 이제 구분을 좀 해놨고요. 일단 친핵체라고 하는 거는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전자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중성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일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고 중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플러스적인 성격이 될 수는 없다. 친핵체는.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니까. 그쵸?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고, 전자가 일단 풍부한,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나 알코올 같은 게 산소 친핵체가 될 수도 있고, 물의 이제 짝염기 형태인 하이드록사이드, 알코올의 짝염기 형태인 알콕사이드, 요것들은 굉장히 강한 성격들이죠. 그래서 알콕사이드. 그다음 요거는 카복실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카복실레이트. 이거 구조는 요런 구조예요. O-. 그래서 얘는 카복실산음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말로는 카복실레이트, 영어로 카복실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카복실산음이온. 여기도 이제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소 친핵체 중에서는 친핵성도가 제일 큰 거는 요거 두 가지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론 알킬기라고 하는 거, 요거의 이제 사이즈,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친핵체적인 성격도 굉장히 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핵체는 염기적인 성격, 루이스 염기적인 성격과도 좀 관련이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염기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염기 성격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친핵체로 성격도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황친핵체.
황친액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친액 성도가 가장 큰 원자에 들어가요. 친액 성도가 굉장히 큰 원자. 중성 상태에서도 굉장히 큰 친액 성도로 보이게 되고 음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정말 강한 친액 성도예요. 강한 친액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 친액체는 강한 친액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강한 염기적인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친액체는 보통 구분을 할 때 강 친액체이면서 강 염기적인 성격이 좀 많아요. 강 친액체이면서 강 염기적인 성격. 근데 황 친액체는 강 친액체예요. 근데 얘는 염기적 성격이 되게 약해요. 약염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할로젠 알킬 파트에서 이제 친액성 치연반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친액체적인 성격이 강한지 염기적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될지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황 친액체는 굉장히 좋은 친액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질소 친액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민유, 그다음에 NH2NH2, 그다음에 NH2OH 이거는 하이드록실아민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드라진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라진, 하이드록실아민. 요거는 카보닐 파트, 유기화학 파트 거의 끝부분 쪽에서 나오는 이제 카보닐 파트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R2N-, 그 다음에 N3가 나오는데 얘를 아마이드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이드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굉장히 강한 염기 성격. 물론 친액체 성격도 있지만 얘는 좀 염기 성격이 좀 많이 강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화학종들이 있다. 자, 보시면 중성 상태이지만 저 중성 상태에서도 이제 그 해당하는 원자들은 다 비공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이온 성격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할로젠 친액체. F랑 Cl 같은 경우는 친액 성도가 그렇게 크진 않고,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친액 성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친액체죠. 탄소 친액체.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 생각보다 존재하기가,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긴 하는데 에너지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성격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탄소 음이온 화학종. 대표적인 게 유기 리튬 시아, 그리나드 시아, 아스텔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놀레이트는 이제 카보닐 파트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카보닐기가 좀 안정화시켜주는 탄소 음이온 형태예요. 그래서 에놀레이트. 이것들이 이제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죠. 탄소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음 성도가 아주 큰 편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성격이 좀 커요. 저것들은 반응성이 되게 크고, 불안정성도 크다. 좀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소 친액체. H-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소 친액체이면서, 자, 수소 친액체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수소 음이온, 염기로만 쓰이는 화학종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친액체적인 성격으로 쓰이는 것과 염기로 쓰이는 것, 그건 확실히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NaBH4,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것도 이제 카보닐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화학종들이긴 한데, 요것들은 수소 친액체, 수소 음이온, H- 형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인 친액체. 저것도 카보닐 파트에서, 보통 이제 BT 반응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한번 이제 나오는 화학종이고, 자, 지금까지는 다 원자에 존재했었던 거죠. 수소나 뭐 인, 앞에 산소, 황, 질소, 탄소, 그 다음에 할로젠까지. 다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파이 전자쌍은 탄소 결합에 존재하는, 탄소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쌍. 얘는 결합 전자쌍이에요. 앞쪽은 다 비공유 전자쌍이었어. 다 보시면 앞쪽은 다 비공유 전자쌍인데 비해서 얘는 결합 전자쌍이에요. 결합 전자쌍. 자, 그리고 이제 요경은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얘도 사실 결합 전자쌍으로 들어가요. 결합 전자쌍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분소가 중심에 존재하면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보통 표현을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많이도 표현을 해요. H-가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틀리거든요. 얘는 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가 수소 원자를 거쳐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요 경우도, 요 두 케이스도 이제 결합 전자쌍으로 보는 게 더 맞기는 해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앞쪽에 이제 원자에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엄밀히는 이렇게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수소가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쌍, 그리고 여기 금속 수소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친핵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들, 비공유 전자쌍이 친핵체 역할을 한다.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자쌍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친전자체, 얘는 일렉트로파일. 일렉트론은 일렉트론이에요. 전자를 좋아하는 화학종. 전자는 마이너스 성격이잖아. 마이너스 성격의 전자를 좋아하려면 자기 자신은 플러스 성격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친전자체는 결합 형성에 필요한 전자쌍을 제공받는 거야. 내가 전자쌍을 제공받는 거야. 내가 받으려면 내가 전자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받아서 공유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화학종이고, 즉 전자 부족한 화학종이 됩니다. 자, 친전자체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친핵체와 친전자체를 정확히 좀 성격을 구분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은, 메커니즘은 전자 이동이거든요. 전자가 가장 풍부한 데서 전자가 제일 부족한 데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 개념에 맞춰서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친핵체에서 친전자체로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메커니즘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반응 물질 중에서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과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을 골라야 되는 거야. 즉, 친핵체와 친전자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유기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예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핵체구나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친전자체는 그래서 다 어떤 성격?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로젠 친전자체, 산소의 친전자체, 친전자체, 이런 것들. 그럼 질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방향적 화합물에서 좀 많이 나오는 친전자체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공격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의 줄임말이고, 양이온적인 성격,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친핵체, 친전자체 개념 좀 잡아주셔야 되고, 탄소 원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제 친핵성 탄소 원자, 친전자성 탄소 원자. 친핵성 탄소 원자는 전자가 풍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탄소 음이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친핵성 탄소 원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삼중결합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아세틸라이드라고 불러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화학종, 즉 알카인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꽤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알킬기로만 되어 있는 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CH3에 MgBr 같은 것들. 이게 유기리튬 시약, 그 다음에 그린야드 시약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여기 탄소들, 이게 리튬이나 마그네슘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성격대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 성격으로도 존재하지만, 얘는 실제 반응에 참여할 때는 거의 결합이 끊어진 이온 결합 성격, 여기는 공유 결합 성격이죠. 공유 결합 성격으로 존재하지만 이온 결합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실제 마이너스 성격, 저렇게 알킬기의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화학종이다. 자,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유기리튬 시약, 얘가 그린야드 시약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얘기는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탄소가 전기 용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탄소가 전기 용도가 그렇게 큰 원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금속과 결합되어 있을 때고, 이쪽에 금속은 뭐예요? 앞쪽에 본 것처럼 리튬이나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리튬 시약, 그린야드 시약, 이런 경우에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게 된다. 그다음에 탄소 이중결합, 파이
파이 전자죠. 파이 전자는 친핵 성도가 꽤 큽니다.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삼중결합은 파이 결합이 두 개니까 얘는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이 결합이 두 개다. 그러면 친핵체로서 두 번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그마 결합은 친핵성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탄소의 시그마 결합은 친핵성 성격이 아닙니다. 파이 결합만 그런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친전자성 탄소 원자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니까 탄소 양이온 상태, 탄소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플러스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전자를 많이 뺏기면 되는 거야. 내가 탄소라고 보면은 다른 원자 쪽에 전자를 많이 뺏기면 내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되겠죠. 그럼 탄소보다 전기용濃도가 큰 원자들과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 탄소 원자는 친전자성 성격의 탄소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그다음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이런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쪽 원자들이 전기용濃도가 더 크기 때문에 탄소가 전자를 많이 뺏겨요. 탄소는 델타 플러스 성격,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이중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카보닉이 가장 대표적인데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됩니다. 여기도 나이트릴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이것도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되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좀 기억해 두시고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학종은 친핵체인가 친전자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친핵체, 뉴클레오파일.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A, B, C, 그리고 뒤쪽 편에 이제 D, E까지 해서 총 5개의 화학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화학종에 따라서, 친핵체와 친전자체, 그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구성하는 원자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친핵체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친전자체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그게 한 분자 내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CH3Cl입니다. 자, 그럼 구조를 보시면 CH3고 Cl이잖아요. 자, 그러면 클로라이드 원자가 탄소 원자에 비해서 전기용濃도가 크기 때문에 클로라이드가 탄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가죠. 그래서 여기 탄소 원자에는 전자가 부족한 델타 플러스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여기 탄소 원자는 일렉트로필릭한 사이트, 친전자체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클로라이드에 뭐가 존재하냐면 비공호 전자쌍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라이드는 비공호 전자쌍을 가지고 그 비공호 전자쌍을 통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것과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화학종인데 얘는 전형적인 루이스 엑시드거든요. 전자쌍 밖에요. 클로라이드가 전자쌍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로라이드는 비공호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친핵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H3Cl이라고 하는 화학종은 어떠한 성격의 물질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친핵체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탄소 원자 쪽에 공격을 하는 거고 친전자성 성격의 루이스 엑시드가 반응에 참여한다. 그럼 클로라이드가 전자쌍을 제공해주는 친핵체 역할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황원자. 그리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번은 only 친핵체로만 쓰일 수가 있고요. 자, C번 DF3입니다. 그리고 구조 잠깐 표현해 보면 B.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분수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지금 3개의 결합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옥텟을 만족하기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분수 원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친전자성 성격을 띠게 됩니다. BF3를 우리가 루이스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자쌍 밖에란 말이지. 전자쌍 밖에. 그래서 비원자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부터 전자쌍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F3에서 분수 원자는 친전자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 경우도 플로라이드의 비공호 전자쌍은 있기는 있는데,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전기 분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플로라이드가 전자쌍을 가지고 다른 친전자성 물질을 공격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BF3는 그냥 루이스 엑시드로 쓰인다.
바꿔 말하면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번은 지금 이제 질소원자 쪽이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빙원자성 질소원자 하나 있고, 여기도 빙원자성이 한 쌍 있죠.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나중에 방향족 포함 파트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빙원자성, 얘는 방향족성에 포함이 되면서 p 오비탈이 존재해요. p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원자의 빙원자쌍은 보통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빙원자쌍은 친핵성도가 큰 편이긴 하지만 얘는 방향족 고리 쪽에 포함이 되는, 즉 방향속성을 만족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 질소원자는 친핵성 성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질소원자는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제 얘가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화학종은 친핵체로 쓰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화합물, 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카보니오 화합물 중에 하나인데, 카보니오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여기 탄소 원자 쪽이 나타내주게 되는 친전자성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보니오 화합물은 친전자체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탄소 원자가 전자를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여기 탄소 원자는 친전자성, 일렉트로필릭한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경우도 근데 산소 원자의 경우에는 비공원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강산이나 이런 것들, 강한 루이스 엑시트 같은 수소 원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혹은 비공원자성을 적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원자성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는 뭘로 쓰게 된다? 여기는 친핵성 성격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보니 화합물 역시 어떠한 성격의 물질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친핵성 성격의 물질과 반응하면은 여기가 공격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강한 산 혹은 친전자성 성격의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은 이 산소 원자가 친핵성 성격으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이번 화합물도 이제 두 가지 사이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반응을 정의할 때, 지금까지는 그 반응에 참여되는 물질들이었죠. 그 물질이 친핵체인지 친전자체인지 이거를 정의하는 내용이었고, 지금은 그 화학 반응 전체를 정의하는 건데, 그 화학 반응을 정의할 때 친핵성 반응이냐, 친전자성 반응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꽤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친핵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뉴클레오필릭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냐면 친핵체가 반응 기질의 전자쌍을 제공해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화학 반응이다. 자,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substrate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 기질. 얘는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주된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그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질과 반응하는 또 다른 반응물이 있을 거예요. 얘가 주야. 그러니까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주 작용기, 주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 물질,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보면은 이것과 반응하는 또 다른 반응물이 있을 거예요. 뭐 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주긴 하지만, 기질이라고 하는 게 주긴 하지만 이 친핵성 반응과 친전자성 반응을 정의하는 거는 얘가 아니야. 이거예요. 이 반응, 기질과 반응하는 화학종, 또 다른 반응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반응, 기질과 반응하는 화학종, 이거의 성격이 친핵체면은 친핵성 반응인 거고요. 얘가 친전자성 성격이면은 친전자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반응 기질이 당연히 가장 주된 화학종이니까, 가장 중요한 반응에 있어서의 물질이니까 이거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가 아니고 이것과 반응하는 화학종, 또 다른 시약, 이거의 성격에 따라서 친핵성 반응이냐 친전자성 반응이냐가 정의가 된다. 자, 그럼 친핵성 반응은 뭐겠어요? 얘가 친핵체인 거지? 그럼 얘가 친핵체면은 이 친핵체와 반응할 수 있고, 친핵체와 친핵체가 반응하진 않아요. 친전자체와 친전자체가 반응하지도 않고, 반응은
친액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가 친액체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지. 기질이 친전자체. 그럼 얘가 친액체라는 얘기는 얘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기 때문에 반응 기질 쪽으로 뭘 전달해 주는 거야? 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친전자체는 기질은 친전자체가 되는 거죠. 기질은 친전자체. 그럼 얘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의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친핵성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 친핵체가 반응 기질의 전자성을 제공해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화학 반응.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얘가 친전자체 성격이야. 이 화학종, 이 반응물이나 치약이 친전자체야. 그럼 얘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겠지. 그러면 반응 기질이 무슨 역할? 친핵체 역할. 반응 기질이 전자가 풍부한 거야. 그래서 얘가 전자가 풍부하니까 전자를 반응물이나 치약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친전자성 반응은 기질이 친핵체 역할을 한다. 반응 기질이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친전자체의 전자성을 제공해서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의 성격이다. 이거의 성격으로 정해진다. 그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용어잖아요. 용어는 개념이니까, 정의가 있으니까 그 정의에 맞게끔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머릿속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진짜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